태영호 씨를 만나서 화해를 했네요. 그거 진짜 웃겨요. 정말 진짜 정말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요. 태영호 후보 때문에 지금 선대위원장을 안 맡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? 네. 태영호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? 나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. 그러면서 그 뭐랄까 강남 유권자를 뭐 모욕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또 당선을 위해서 참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 정도 되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강남에서 무슨 여론조사가 뭐 일부 한두 개 나온 거 봤는데 민주당 후보가 일단 지고 있기는 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혀를 끌끌끌 차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는 늘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이렇게 여반장 지금 호떡도 아니고 뭡니까 발언이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태도를 비판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. 우리 이해찬 대표 좀 편찮으시다면서요? 정말 이해찬 대표님은 입원 중이시죠. 근데 이게 굉장히 편찮으신가 봐요. 안 그러면 지금 그 선거전은 사실 이낙연 후보 그 위원장한테 대략 맡겼다 그러던데 이해찬 대표님 쾌차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 어쨌건 지금 김종인과 태영호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약간 희화화의 논란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종인 씨가 뭐 굉장히 뭐 정치공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선수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태영호 공천하면 말이야 공남에 안 된다 말이야 이 느낌을 갖고 있다가 또 며칠 만에 돌변해가지고 내가 꼭 당선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이런 아유 진짜 그러니까.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총선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저는 너무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았었어요. 그 정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이란 사람이 하루 전까지도 뭐 아주 고약하게 발언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들어오는 것도 미스터리였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이 총선에 도움될 거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게 정말 이거 완전 그러니까요. 미스터리 중에서도 최고 단계의 미스터리 같아요. 저랑 결이 비슷하세요. 제 방송을 계속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.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. 그러니까 해석은 분분한데 그 해석들이 나는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. 그게 마지막 악수예요. 마지막 악수. 그 활용 점정 악수. 네,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. 아니 게다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. 장렬히 산화하는 마지막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%가 나오고 코로나 대응 잘한다가 70%가 넘는데 77%인가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가. 근데 저쪽 사람들만 못한다 못해야 된다 못했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내피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건 이제 이미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고 주술 차원으로 넘어간 거고요. 자기 암시죠, 자기 암시.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2004년 탄핵 때 그때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80%가 넘었어요. 노무현 대통령. 그때 조선일보 기자들이 모여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내 주변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여론조사가 저렇게 높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아직도 중국 폐쇄론. 그다음에 그 뉴스 그 방송사 뉴스 댓글 보세요. 거기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역입국 금지하라고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국민 막는 나라 없어요. 그 보수 언론이나 그 보수 세력이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는 싱가포르, 대만 절대로 자기 나라 사람 안 막아요. 그거 막으라고 난리치는 분들 이게 자기 최면이에요. 지금. 급파돼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우리 국민들 데려오시는 그런 노력을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그 코로나 대응이 있어가지고 재난지원금 뭐 생활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이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돈을 지원해주고 그걸 쓰게 만들어서 경제를 돌릴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어려운 사람 먼저 지급하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지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낸다면 저는 그건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에 대한
야당의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 이전 그리고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이렇게까지 여론 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코로나19는 사실 천재지변이잖아요. 일종의. 그런데 코로나19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열심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투명한 행정, 정말 열혈 행정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건데 어떻게 해서든 그걸 깎아내리고 일본 언론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 최근에는요 그 600억 불 한미 통화 스와프를 환일 스와프라고 일본 어디서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요. 돌거든요.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. 게다가 코로나19 관련한 야당의 태도는 이게 정파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 생명과 직결된 거라 그런 선동적인 발언, 정치적 발언, 네, 네. 그 수구 보수 언론의 선동적인 뭐 그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. 오히려 새날을 더 신뢰하실 겁니다. 그럼요. 훨씬 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날을 신뢰한다고. 네. 그리고 슈퍼챗 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적극적인. 네.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원래 슈퍼챗이 좋은 거거든요. 원래 궁하면 통한다고. 그렇죠. 궁즉통. 어머. 자, 알겠습니다. 찌찌뻥. 네. 자,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. 코로나를 극복하는 슈퍼챗. 네, 네. 네.